밤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의 넓이를 가늠하게 만들었다. 강태수는 거실 구석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윈도우 프레임 너머로 내리는 눈은 아스팔트 위에서 금세 녹아 질척해졌다. 밖은 겨울이었지만 집안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가시지 않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태수의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고 그 담요 위에는 노견인 순돌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순돌이는 12살 된 믹스견이었다. 10년 전 그날도 지금처럼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비와 눈을 맞으며 떨고 있던 작은 생명. 태수는 지나치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었다. 품에 안긴 녀석은 벌벌 떨면서도 아내의 손을 핥았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에 젖은 털을 말리며 웃으며 말했다. 태수씨, 우리 집에도 이제 온기가 좀 돌겠네. 그 말이 맞았다. 순돌이가 온 뒤로 집 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리고 아들이 분가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태수의 집에서 온기를 남긴 것은 세상에 오직 저 작은 짐승 하나뿐이었다. 순돌이는 이제 눈이 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 다리 관절이 약해져서 거실 바닥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태수가 움직이는 소리를 따라 흐릿한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 전부였다. 순돌아. 태수가 낮게 부르자 순돌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태수의 손등에 코를 묻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코끝이 태수의 거친 손등에 닿았다. 태수는 그 손길에 가슴이 저려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집이 더 넓어졌다.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방마다 빈자리가 고스란히 눈에 띄었다. 아내가 떠난 자리, 아들이 머물던 방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둠. 은퇴 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자신이라는 존재가 집안의 빈 곳들과 겹쳐지면서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도 참 늙었지. 이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다, 놈아. 태수의 중얼거림에 순돌이는 끙소리를 내며 다시 태수의 무릎에 턱을 괴었다. 마치 알고 있으니 그만 걱정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째 눈이 그치지 않던 날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다. 태수는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멍했다. 감기 몸살이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약을 사러 나갈 기운조차 없어 겨우 거실 매트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순돌이는 그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태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낮잠을 잘 시간인데도 녀석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태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순돌아, 아빠 오늘 좀 아프다. 태수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순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뻣뻣했다. 오후가 되자 열이 더 올랐다. 식은 땀이 맺히고 숨쉬기가 가빠졌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집어 들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건가? 혼자서. 서러움이 밀려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며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홀로 남겨진 자신이 비참했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볼까 했지만 바쁜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이내 스마트폰을 멀리 밀어냈다. 그때였다. 툭툭툭. 순돌이가 바닥을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녀석이 앞다리에 온 힘을 실어 태수의 이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돌아, 움직이지 마. 다쳐. 태수가 말렸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순돌이는 겨우겨우 태수의 머리맡까지 기어오르더니 자신의 몸을 태수의 차가운 뺨에 바짝 갖다 대었다. 따뜻했다. 순돌이의 체온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고 강한 온기가 태수의 얼어붙은 얼굴을 타고 전해져 왔다.
순돌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태수의 귓가에 닿았다. 약해진 숨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태수를 붙잡고 있었다. 눈이 멀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태수가 아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다. 너마저 왜 이러냐? 나 괜찮아. 태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평생 눈물을 참으며 살았던 59의 남자가 늙은 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순돌이는 태수가 울 때마다 더 바짝 몸을 붙였다. 자신의 남은 온기를 전부 나누어 주겠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수는 그 따뜻한 온기의 의지에 겨우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거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상하게도 몸의 열은 씻은 듯이 내려가 있었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다. 태수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바로 머리맡을 내려다보았다. 태수는 한동안 순돌이를 바라봤다. 낡은 담요 위에 웅크린 작은 몸, 예전보다 많이 흐려진 눈,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향해 느리게 움직이는 꼬리. 태수는 녀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살았구나. 고맙다, 순돌이야. 정말 고마워.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가장 위에 있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태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겨우 입술을 떼어냈다. 아들. 응, 아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태수는 품에 안겨 가늘게 숨을 쉬는 순돌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단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이었다. 아픈 건 다 나았는데 문득 내가 보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 아들의 숨이 잠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떠올려봤다. 생각보다 오래전이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와라. 순돌이도 늙어서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코끝이 찡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아빠. 이번 주말에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끄는 태수는 순돌이를 바라봤다. 녀석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다. 태수는 웃으며 녀석의 귀 뒤를 긁어줬다. 고맙다, 순돌아. 그날 이후로 태수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뉴스를 확인했겠지만 이제는 거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환기하고 순돌이의 물그릇을 먼저 갈아주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동네 주민들에게 먼저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저녁이 되면 혼자 먹는 밥상 위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 한 그릇을 더 정성스레 올렸다. 마음의 자리가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약속했던 주말이 되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덜컥 문이 열렸다. 오랜만에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의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어색한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빠. 왔냐? 태수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예전이었다면 왜 이렇게 늦었냐는 잔소리부터 나왔겠지만 오늘은 그저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들은 거실 구석 담요 위에 엎드려 꼬리를 힘겹게 흔드는 순돌이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순돌아, 나 기억나냐? 많이 늙었네 우리 멍멍이. 아들이 순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순돌이는 끙 소리를 내며 아들의 손등에 코를 묻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아버지만 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함께 나이 들어간 존재가 그곳에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온기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으며 두 사람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회사가 힘들다던 아들의 고백에 태수는 과거 자신의 젊은 날을 겹쳐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예전 같으면 해결책을 늘어놓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며칠 전과 달랐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태수의 손끝에는 따뜻한 털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옆에서는 순돌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예전처럼 건강한 숨은 아니었다. 오래된 몸이 겨우 이어가는 약한 숨이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든든했다. 누군가 아직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태수는 그날 알았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다. 오래된 담요 위에서 작은 몸 하나가 끝까지 지켜준 따뜻함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태수의 순돌이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따뜻함,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했던 소중함.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작은 온기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운의 이야기였습니다.